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적시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유통포럼회장 조철입니다. 자, 글로벌 30년 하고 있고요. 지금 30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 한중일 시장 포함해서 아세안 시장이 너무 중요해졌고요. 우리 이제 글로벌을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많은 대상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시장 가서 한 2,500개 이렇게 당연했고요. 칼럼은 제가 뭐 유통, 물류, 마케팅, 기업의 이제 초빙 강연, 칼럼까지 한 500개 이상 썼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투자, 글로벌 다 해갔고요. 한 300개 이상 기업에 들어가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유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알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요, 글로벌은 스피드하고 네트워크의 시대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무역마찰 지금 2년, 3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의 균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급부상한 게 인도였고요. 여러분들한테 갖고 온 키워드는 앞으로 세상은 글로벌 세상이고, 핵심, 코어 비즈니스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 좋아집니다. 어제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어갖고요. 결국은 창업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시장이 오고 뭐 반값 전쟁 한다는데 결국 모든 시장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파트너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원리는 그만큼 글로벌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업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자동차 갖고 왔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는 이제 빅3가 있습니다. 자, 1등 폭스바겐, 2등 토요타, 3등 닛산, 르노, 미쓰비시가 있는데요. 이 세 개 회사는 1년에 1,000만 대씩 판매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시장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한 5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을 뛰어듭니다. 자, 두 번째. 삼성하고 관련돼서 과거에는 일본의 가전제품이 같이 경쟁했는데 최근의 경쟁은 글로벌에서 삼성, LG, 중국 기업 일부가 경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강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제가 최신 자료 갖고 왔습니다. 갤럭시 20하고 노트가 있고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폰 11가 있는데요. 이 두 시장을 보고서 삼성하고 아이폰의 시장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큰 게 뭐냐면 화웨이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무역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9월, 10월 기점으로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무역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화웨이가 빠지면서 중국 시장은 이제 중국이 이해하겠지만은 글로벌 시장은 화웨이를 제약 국가들이 마켓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이 시대에서 급등한 기업들이 어디냐면은 IT 6대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컸죠. 두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번째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테슬라까지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도 주식이 급등 급락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테슬라의 주가도 500달러까지 가다가 300 떨어지다가 다시 350 올라갈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는 투자하고 관련해서 요즘 부동산 대세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요. 중국에는 이제 알리바바하고 찡똥이 있고요. 일본에는 야오하고 락텐이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0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쿠팡의 지금 매출이 한 20, 30 급증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계속 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2020년에 이제 최근 데이터를 제가 좀 다시 갖고 왔는데요. 올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ECD가 적응한 걸 보면은 세계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항상 보면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한 해가 나쁘면요. 기저현상으로 다음에는 반등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27개국 중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8%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포함한 G20이 마이너스 4.1. 선진국들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가는데 그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나가는 기업이 어디냐면 중국이 1.8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 국면에 지금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래의 속도하고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바이브에 말한 4차 산업혁명 이 속도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비접 쪽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모든 인력이 많이 풀면서 효율성과 합리화의 제도로 전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제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데이터 갖고 왔는데요. 전 세계는 총 국가 GDP가 80조 달러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21조로 25% 차지하고 있고요. 아, 2020년대 갖고는 18년대에서는 중국의 시장 규모가 뭐 일본의 한 3배 정도,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2030년도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 2030년도에는 중국이 총 GDP가 미국을 앞섭니다. 인도도 앞선다는 예측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뭐 심지어는 뭐 8만, 9만 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확진을 못 막아갖고 이런 데미지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63 정도였고요. 성장률은 2%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전 세계는 이제 한 200개국이에요. 77억 명의 인구가 살고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납니다. 근데 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구는 줄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20년 후에는 인구가 90억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고요. 대표로 이제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출생수를 보니까 인도가 중국보다 1월 1일 날 신생아 출생수가 2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가면은 앞으로 7년, 8년 후에는 결국은 뭐냐? 세계 1등 중국이 14억 4천인데 인도가 중국을 앞서고 이제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이 많은 나라, 전 세계는 이제 뭐, 자, 미국이 3위입니다. 3억 3천, 3억 4천인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2억, 1억, 성장 가능성 있는 나라가 이제 9,800만 명이 이제 베트남인데, 가능성을 두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젊은 층이 많아야 성장성이 있거든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인구 비중이 70%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생산 공장도 많이 갔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일본이 2007년도부터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 앞으로 7년에서 8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도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다는 건 공급풍선이 활력 있는 공급풍선이 쭈글쭈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 줄고 인구가 줄였을 때 우리는 차세대 먹거리를 갖다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게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최신 데이터까지 한번 다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 이제 우한 코로나가 시작했는데 저는 뭐 글로벌 정보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보가 들어온 게 제가 작년 12월에 중국발 우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글로벌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거는 올해 2월 달부터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다. 근데 처음에는 1분기만 잘 넘기고 2분기까지 상반기만 방어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뭐예요? 팬데믹이 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되다가 더 이상 계속 사이클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최근에 확진자 속도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3천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95만 명. 물론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는 확진하고 사망이 높겠지만은 1위 미국이 680만 명의 인구 3억 4천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에 이 인도가 1위를 8만 명, 9만 명씩 확진되고요. 1위 미국은 3만 명 정도 확진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 명 차이니까 한 달이면 180만 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는 미국하고 인도가 역전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은 위생관리, 어떤 검역, 확진에 대한 어떤 의료시설 그런 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코로나를 방역을 잘한 나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호주 옆에 있는, 어디요? 저기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이 인구는 2,381인데 확진자가 500밖에 안 돼요. 자,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죠. 뉴질랜드도 25명밖에 사망 안 했습니다. 자, 인구가 한 9,700, 9,800만 명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공세를 잘해가서 35명. 자, 인구 한 6천만 명 좀 넘는 태국 같은 경우도 59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우리가 이제 교류가 많아지는데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했을 때 대응 방법이나 이걸 갖다가 신속하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요. 질질 끌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벌써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속도와의 경쟁에서 속도와의 방역 대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가 오다 보면요. 항상 그래요. 모든 비즈니스에는 어떤 큰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돈 버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 이제 윈 게임하고 로저 게임인데 돈을 잃는 게임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올해 저도 이제 박사님 하면서 많은 질문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제조업이든 유통이든 상당히 힘들면요.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주가하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포인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라인에서 앉아 투자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금융, 부동산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주가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 포함해서 한국의 주가들이 계속 급등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모든 주가나 모든 금융시장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하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8월 20일까지는 어땠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2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이 어떻죠? 8월 39월 초 돼갖고 6대 주가, IT 6대 주가 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플이 떨어져, 아마존이 떨어져, 마이크가 떨어져, 심지어는 6위 테슬라까지 한 30% 떨어졌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 갖고 결과가 발표나고 보니까 주가가 또 빠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미래의 비전에서 명확한 비전을 주지 않으면요. 투자자의 주주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든가 관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안 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세대는 이제 홈콕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홈이 아니라 혼자 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놀, 혼밥, 혼술, 혼리조트 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뭐냐면 집안에 있어서 모든 걸 하는. 그래서 혼밥, 혼술, 혼놀, 혼교육, 혼게임 이 관련 상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이번 상황에서는 지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택배하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계속 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으면은 지금 힘든 기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힘든 기업이 어디냐면 일단 비행기 쪽하고 항공 쪽은 80%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이제 공항, 항공, 여행사, 관련 리조트 거의 다. 또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지금 다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집행력이 있는 문화행사 이벤트 다 힘들어졌고요. 중소 카페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 유럽에 100년 이상 된 유명한 전통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도 파산 신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JCPenney가 파산 직전에 부동산 회사가 지금 M&A를 해줬어요. 그래서 메가떼하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라이프스타일하고 연결된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국제 간의 사람들이 이동해야지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0년 2월달 베트남하고 중단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나라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운항이 중단돼 공항에 못 가, 승객은 주로.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해외로 우리가 움직일 때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요.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물이 느릿느릿 오는 거를 해상 화물에 컨테이너 오는 거고요. 비행기로 빨리 오는 걸 우리가 항공화물이라거든요. 근데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은 그나마 그래도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가 거리두기를 하니까 어때요? 서로 그냥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별 분산, 홍콩, 소수인원회의, 식사. 비행기가 안 가. 비행기는 공항에 가서 플라잉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다? 기류장이 다 멈춰 있어.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 이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확진자를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미국 3만 명, 유럽 1만 명, 브라질, 러시아 인구만 적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오토의 플랫폼 산업의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다 온라인 이런 모바일을 통해 갖고 앱을 통해 결제하다 보니까요. 배송이 그냥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택배가 한 1년에 한 28억 개 취급하는데요. 그 중에 CJ에 대한 돈이 51% 마켓셰어인데요. 평균 이제 뭐 매달 1억 개 이상을 취급하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20%에서 많은 다른 50%가 물동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게 1억 5천만 개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 퀵 라이더면요. 최근에 이제 배송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서울 도심에도. 왜냐? 하루에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하루에 30건을 배송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40건, 그러니까 10건이 더 늘어났어요. 또 어때요? 배송하고 돌아오고 배송하고 돌아오고. 그만큼 코로나 영향 때문에 터졌습니다. 자, 배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결제 시장도 같이 변한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을 시키면요. 집 앞에 갖다 주면 저는 그냥 카드 줘서 결제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보다 좀 젊은 후배들을 보면 그래요. 사전에 앱으로 사전 결제 다 해놓고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문 앞에 놓고 하세요. 그 사람 가잖아요. 그래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사전 결제 이게 많아졌어. 여러분들 참고로 최근 데이터입니다. 네이버가 결제하는 총 금액이 20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시죠? 네이버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입점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하면 이제 푸파이라든가 이베이 같은 자기 전용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사갖고 뭐 물건이 하면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그만큼 많은 결제 시장이 급속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도 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많은 고객 수를 넣었고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다 들어왔죠?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은 카카오페이가 편리하니까 쓸 수 있어요. 택시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제는 누가 한다? 카카오페이가 가져간 거죠. 자, 필플멘트 라스트 마일.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물류도 오랜 동안 해서 필플멘트는 이겁니다. 물류센터, 창고 물류센터가 있으면요. 물건은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팔리는 물건을 최적화돼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이 팔리고 시계가 팔리고 이게 팔리면요. 이 팔리는 상품의 수량을 예측해서 놔야 되는데 안 팔린 걸 많이 넣으면 어때요? 물류센터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를 갖다가 최적화하니까 전자상거래에서는 주문을 받으면 빨리 갖다 준다. 그래서 이제 수주 이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라스트 마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의 뭐 저기 사용수가 사용자에 가는 뭐 5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문을 해도 뭐예요? 택배, 오토바이, 퀵 라이더가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을 보는 사람의 어떤 응대, 태도에 따라서 시장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주문하면은 지난번에 큰 행사에서 이제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기요의 이제 본부장이 강의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기요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은 무조건 평균 28분 안에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송 시장이 빨라졌습니다. 라스트마일의 딜리버리 최종 변화 역시 비대면입니다. 자, 배민 요기요 바로 그 생각되는 부르고 뒤에 이제 그림 나오니까 참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의 비대면이 많아지고요. 자, 유통매장. 과거에는 이제 유통매장을 가면은 대면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지금 어때요? 로봇이 인사를 해줘요. 쫙 와. 그럼 고객님 뭘 찾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뭐뭐가 필요해. 그러면 로봇은 입력된 정보를 갖고 안내를 해줘요. 이제 그 매장 가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 유통기업 이를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안 움직이는 시간대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매장이 워낙 크니까. 그럼 청소를 누가 하냐? 자동 로봇이 그냥 가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소기 있잖아요. 그 동그래갖고 그냥 세팅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그 식으로 앞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물류 현장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은 물류 현장에 키바 로봇이 해주고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물류 현장에도 사람을 줄여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음식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음식점도 무인화가 많이 되는데요. 음식점을 가서 주문을 하면요. 메뉴는 다 인풋돼 갖고 주문하기 로봇이 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면 가서 하면은 이제 주방에 이제 센서가 딱 가갖고 주방에서 심지어 주방에서도 물건을 누가 만드냐? 로봇이 만들어요. 간단한 거는. 그래서 갖고 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계층별 구매 차별화. 참 우리가 이제 제가 구분해봤는데요. 20대, 30대 전까지 MZ 세대가 앞으로 소비 영향이 크고요. 우리 좀 민감하죠. 다양하니까요. 30대, 50대, 65세 이상의 실버마켓. 이 하객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존에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는 뉴노멀 1.0이었는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뉴노멀 2.0이냐 넥스트 뉴노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 많이 바뀌었고요. 또 고객이 원하는 거는 편리한 거, 구매 사용,
안전한 거, 수주, 확실한 거, 결제는 한 푼도 자기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생활에 된 거리두기나 안전위생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혼자 노는 거에서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집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집에만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잠자고 기본적인 생활하고 다 어디 가요? 해외여행가, 또 지방에 어디가 분산대학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집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도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같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컨택트 접속에서 이제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요. 대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학교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MBA에서도 교수하면서 강의를 하지만은 이번 학기부터 다 온라인 강의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쇼핑여가 이쪽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라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앞으로는요, 2015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생활할 때 4차 산업혁명 할 때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앞으로 무인마트 자동화 로봇은 우리 생활에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생활에 로봇이 와 있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돼 있는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온디맨드는 뭐냐면 수요 중심이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에도 오래 있어갖고 제가 2005년에 이 컨설팅을 했는데요. 온디맨드 시대에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공급자나 제조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수요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대가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더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소비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공유, 융합, 직갱역에서 분산 거리두기, 개인 연결형으로 다 바뀌어버리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여러 다양한 이제 여성 계층분들이 계시지만은 과거에는 어때요? 백화점 딱 들어가면 1층은 동선이 뭐예요? 화장품, 액세서리, 어느 나라든 간에 백화점은 1순위 누구냐면 여성 고객이에요. 남성 매장 어디 있죠? 꼭대기층이야. 4층, 5층, 6층에 있어.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1층 매장에 모든 걸 다 갖다 놨어요. 쇼핑하기 좋은 환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오프라인. 제가 이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요, 저도 유통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대형 점포가 줄어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전자상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프라인이 감소해서 이런 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2015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점포의 폐점의 가속화가 더 빨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점포에서 이제 집 앞에 있는 편의점형 구매 장소 시간의 편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또 장소는 집 앞에 있다. 24시간 내가 사고 싶을 때 샀다.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친환경 가치의 저탄소 지금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문에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사용하는 용기가 너무 많았어요. 기존 용기의 뭐 2배, 3배다 보니까 친환경 폐기물 처리 이게 앞으로 조금 기업도 개인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온리하는 전 세상 77억 분의 1은 누구다? 나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게 뭐 나 혼자 놀고 열심히 즐기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뭐냐? 펌이족입니다. 새로. 나만을 위한 가치 소비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책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생활도 하고 있고 나의 소중한 생활을 내가 지금 가치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 펌이족의 트렌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 심리는 낮아지는 건강 상품이 늘어나 보니까 제가 4월인가 5월달로 기억하는데요. 야, 백화점 가지 말자, 대형마트 가지 말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딱 참고 있다가 좀 풀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시에 이제 뭐 샤넬이나 구찌라 가격이 지금 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화점은 쭉 갔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억압되고 쪼이면요. 그 다음에 해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리학적. 그래서 보복 심리라든가 억제 보상 심리라 우리는 물건을 사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거리두기, 또 이런 가정간 표시, 즉석 요리 이런 것이 많아지고 요즘 매장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카운터에서 이렇게 돈 계산하고 내가 열심히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무인 계산대, 새벽 배송, 이런 시장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유통 물량 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이제 그림 한번 갖고 왔으니까요.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급망 관리라 들어보셨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제조업들은 물건을 만들 때, 그래, 우리나라를 예를 듭시다. 한국에서 모든 걸, 부품을 다 만들어서 완성품을 해서 수출을 못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소비가 커지는, 지금까지는 중국이었지만은 베트남으로 가고, 앞으로 또 인도까지 가갖고, 그 시장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사갖고, 그 시장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자, 제조업은 지금 다 타격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줄었지요. 요즘 화장품, 이제 여성분들 계시지만 화장품 마스크 하니까 누가 이걸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최근에는 마스크를 해도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이 막 나왔어요. 색조 화장품도. 그래서 그만큼 시대의 환경에 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의식주의 식입니다. 먹거리. 우리는 매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3끼를 먹거나 뭐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먹거리 문화에 우리가 선정한 기업들은 계속 지금 잘 살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 제조업이 프로모션하든 광고를 하든 뭐 PR을 하든 막 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생산을 해서도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가든 여행을 가든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전 세계는요, 이 넓은 5대양 육대주에 500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천항하고 부산항이 있고요. 또 유럽에는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은 상하이항부터 뭐 닝보, 선전, 꽝쪽 다양한 항만이 있는데 이 항만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들었다 나갔다. 비행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뭐 항공사 같은 경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고요. 메이저 항공입니다. 두 번째는 저가항공사 있죠. LCC인가요? 저가항공사 있잖아요. 그 제주항공부터 제주, 진에어, 티웨이 있잖아요. 그 대신에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거기는 똑같은 좌석만 놨어요. 제가 이제, 저도 여담이지만은 30년 글로벌 하면서 제가 한 비행기 한 2,300번 타보니까 결국은 항공사도 자기의 포지셔닝 전략을 못 해놓으면요. 결국은 비행기 한 대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 해상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항공기는 막혀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보사님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저 올해 4분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뭐 상반기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한 게 좀 맞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국가가요.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백신을 만들든 뭐 할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억압된 이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제가 이제 금융 하나 만들었어요. 결제 시스템. 연단 봅시죠. 구글이 전자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애플도 만들었고요. 페이스북 만들었죠. 하여튼 미국에서 지금 IT 6대주에서 아직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알리바바도 만들고 아마존도 만들고 카카오도 만들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만드는 거 아시죠? 네이버도 금융결제 시스템 유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검색 엔진이나 이거 할 때 보면 네이버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 중에 네이버 안 써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네이버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검색 엔진 사이트는 어디가 1등이다? 구글이 1등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갖다 인수한 구글 알파벳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많은 소비자하고 많은 거점 많은 걸 갖고 있어야 그만큼 시장의 활용이 커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때 백화점입니다. 저도 이제 웬만한 나라를 많이 다녀보고 이제 세계 지도가 제 머릿속에서 바뀌면요. 우리나라는 참 좁은 땅에 인구가 한 5,200만이 사는데요. 최근에 부산하고 인천을 매립해서 10만 킬로 해외거든요. 자, 우리나라 땅의 4배가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2.25배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에 인구의 과반수인 2,600만 명 몰려 살아요. 엄청난 밀집도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문하든 하면요. 물동량의 60에서 70% 서울, 경기도, 인천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민한 상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참 이게 힘드시지만 서로 이렇게 협조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걸어 다니다 보면 서로 마주쳐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이제 980명으로 줄었는데 알기 쉽게 하면 스위스라든가 또 포르투갈 그 정도가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서울하고 인구가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과밀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인프라는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는 잘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좁은 땅에 이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비대면 배송의 포인트 이겁니다.
한번 봅시다. 국내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 누구야? 쿠팡이라든가 이 기업들은 자신의 고객을 직접 갖다 주니까 뭐예요? 자기의 동선을 만들어 전용 차량을 써서 쿠팡이 배송하잖아요. 야, 가장 빠른 게 뭐야? 그래서 로켓 배송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기네 권역이 아니라 먼 거리. 제가 이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지만은 서울에서 주문한 걸 쿠팡이 갖고 오겠어요? 근데 쿠팡이 갖고 오려면 여기 부산에 쿠팡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디에요? 이 택배회사 같은 물건을 줘갖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택배회사,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송의 비대면을 보면요. 뭐 동남아시아 하면 뭐 툭툭이부터 다 있잖아요. 자, 택배를 만든 야마토는 무인 로봇이 무인 차량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찡동 같은 경우도 무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세븐일레븐도 무인.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오토바이 주문하면 누가 할까요? 배민, 요기요, 심지어는 멕시코의 부릉. 보통 이제 500에서 1km 안에 있는 뭐 멀면 한 2km인데 최근에 이제 빠른 배송이 쪽으로 합니다. 자, 택배에서 이제 가장 큰 터미널이요. 경기도 광주에 이제 CJ대한통운에 메가워크 터미널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택배를 맡기면 CJ대한통운을 갖고 오면 어디요? 여기 거쳐서 가요.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대전 허브 터미널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진 터미널. 물건이 이렇게 와요. 여기서 말씀드려요. 지금 이번에 이제 추석 대비에 관련돼 갖고요. 택배 물량이 폭증했어요.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주문했는데 왜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부하 걸려갖고 물건이 빨리 안 나옵니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은 아마존이 1999년에 풀피멘트라는 명칭을 물류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주문합니다. 자, 아마존에 주문하면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나와갖고 항공항,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빨리 와야 되니까 항공항으로 와요. 배로 왔다가 목이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와서 도착하면 배송상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빠른 배송이 너무 중요한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도 여러분 보시면은 과거에는요, 알리바바의 터미널은 물류센터면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물건이 들어오면 그냥 정리정돈이 안 됐어. 근데 최근에는 로케이션 해갖고 정리해갖고 또 자동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지국형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요, 대형 물류센터 안에 태양광이 다 올라가 있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키바, 미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존이 일본에 2000년부터 들어와서 지금 한 13개, 14개 물류센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바 로봇이 들어간 물류 거점이 한 3, 4개가 돼서 아마존 키바 로봇 아니면은 드론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고요. 자, 이 두 개 한번 나중에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아마존, 유통 강자, 드론까지 해갖고는 월마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는 4.0 시대가 이겁니다. 유통 1, 2, 3, 4개 플랫폼. 자, 물류 로지스틱 4.0 시대가 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본 글로벌과 소비자 유통 시대의 이런 흐름, 소비자 제조, 유통, 여기 중요한 거죠. 소비 행태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바뀌는 거,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수요 예측이 가능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류는 그렇고 재고. 자, 글로벌 국가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이 글로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나갈 수는 없지만은 소비자들은 허미적에서 온리안 요로 다 이게 지금 겹쳐 있고요. 제조업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마케팅, 물류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중요하게 지금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서 77억 분의 1의 소중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관리 잘 하시면서 비대면 접촉, 여기서 뭐냐면은 대응 속도도 빨라지지만 어느 때는 동과 정을 좀 컨트롤하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빨리 갈 때 빨리 하고 멈출 땐 멈춰서는 게 중요한 걸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빨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은요, 글로벌 스피드 네트워크 크리에이티브 체인지 밸류의 콜라보레이션 시대로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의 강연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유통포럼 조철희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비, 제조, 유통, 물류,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작가님 발표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소개하고 남겨.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직접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